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오늘은 케어젠이라는 기업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펩타이드 기술 기반의 바이오 기업인데 단순히 화장품 원료만 하는 게 아니라 비만 관리용 건기식 코글루타이드나 근감소증 관련 마이오키, 또 안과 질환 신약까지 사업 영역을 엄청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들 보니까 투자 보고서부터 개인 투자자분 분석글, 또 R&D 현황이랑 시장 전략 자료까지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토대로 케어젠의 핵심 동력이 뭘까, 특히 가장 관심이 뜨거운 코글루타이드, 이게 뭐가 다르고 글로벌 전략은 어떤지, 또 이 회사가 가진 기회나 잠재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케어젠의 기본적인 체력부터 좀 볼까요? 펩타이드 기술 하나로 130개국 넘게 수출하고 매출의 97% 이상이 해외 발생이라니 와, 이건 뭐 시작부터 글로벌인데요. 네,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826억, 영업이익이 363억 원.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무려 44%에 달해요. 44%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만큼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이랑 고부가 가치 제품 구조가 뒷받침된다는 거겠죠? 다만 미래 성장을 위해서 R&D나 마케팅 투자를 좀 늘리면서 이익 규모 자체는 전년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아, 투자를 늘렸군요. 네, 그리고 정용지 대표 중심으로 지배 구조도 안정적이고 또 부채가 거의 없는 거의 무차입 경영 수준이라는 것도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히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 보니까 내년 예상 PER이 한 61배 수준이라고 나오던데 이건 현재 실적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평가잖아요. 시장이 도대체 어떤 미래 가치를 이렇게 세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기대치의 핵심에 첫 번째 성장 동력, 코글루타이드가 있다고 봐야겠죠. 코글루타이드? 네, 이게 GLP-1 유사 펩타이드 기반인데요. 아시다시피 인슐린 분비 조절하고 포만감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코글루타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알약 형태의 체중 관리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점이에요. 아,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이요? 확실히 그게 편의성 면에서는 훨씬 좋고 주사 맞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임상 결과 보니까 12주 만에 평균 9.46% 체중 감소. 이것도 대단한데 근육 손실 없이 지방 위주로 빠지고 혈당 조절 지표까지 좋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케어젠의 전략이 아주 흥미로워요. 보통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빅파마들은 이게 비만 치료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하잖아요. 네네. 근데 케어젠은 세계 최초로 GLP-1 기반 건강기능식품으로 딱 포지셔닝을 해서 다이어트나 체형 관리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 시장,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을 공략하는 거죠. 뭐랄까,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의약품 시장과는 다른 건기식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군요. 네, 이미 레바논에서는 세계 최초로 건기식 등록을 마쳤고 멕시코 유력 제약사랑 880억 규모 공급 계약도 맺고 인도 최대 CDMO 기업이나 에콰도르의 대형 약국 체인이랑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미국 FDA의 NDI, 그러니까 신규 건기식 원료 승인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네. 제품, 아마 프로지스테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한다고요? 과거 경험에서 배운 게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곧 발표될 인도 마른 비만 대상 추가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가능자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서 근감소증을 위한 마이오키.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건기식이고요. 근육 성장을 좀 방해하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간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미 올해 초에 미국 FDA로부터 NDI 승인을 받았고요. 오, 미국 승인도 받았군요. 네, 임상에서도 근육량 증가나 제지방량 증가, 악력이나 보행 속도 같은 신체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직 근감소증 치료를 위한 FDA 승인 의약품은 없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건기식으로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는 이걸 의약품으로 개발할 계획도 있고 또 스포츠 영양 분야나 반려동물 시장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보고 있더라고요. 잠재력이 크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안과 질환 쪽 파이프라인.
CG5하고 CGT1. 이것도 핵심은 뭔가요? 이것도 핵심은 제형인데요. 둘 다 점안제, 즉 안약 형태라는 겁니다. CG5는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고 CGT1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고요. 아, 안약 형태. 황반변성 치료는 보통 눈에 직접 주사 맞아야 해서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안약이라면 와, 이건 정말 편의성이 엄청나게 개선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CGP5는 지금 FDA 임상 1상 거의 마무리 단계고 혁신 치료제, BTD라고 하죠. 그걸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CGT1은 또 새로운 기전으로 염증 억제나 자극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하반기쯤 FDA 임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케어젠이 가진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이게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의 핵심 기술로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술 자체를 수출, 즉 라이센싱 아웃, LOO 할 수도 있다는 확장성. 이게 케어젠의 큰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국산 의약품 관세 정책 가능성, 이것도 언급이 되던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의 자회사도 있고 NDI 경로를 밟고 있는 케어젠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뭐 정치적 견해라기보다는 제시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봐야겠지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분류,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나 NDI 승인 같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인 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케어젠은 이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을 무기로 해서 기존 미용 분야를 넘어서 비만, 근감소증, 안과 질환까지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는 건강 문제들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도 이런 혁신성, 또 성장 잠재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코글루타이드의 건강기능식품 전략은 정말 거대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독특한 접근법 같아요. 40%에 넣는 높은 수익성이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런 미래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이미 좀 많이 반영된 상태다. 이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분석 자료들을 보면 케어젠의 가치를 현재 실적은 당연하고 코글루타이드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 또 신약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까지 다 포함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시가총액 3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이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과연 이 기대 가치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 질문이죠. 특히 과거에 다른 제품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이 코글루타이드가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마 곧 나올 그 인도 임상 결과랑 실제 글로벌 매출 데이터가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